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네. 바로 최근에 네네. 성황리에 끝났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투표율이 높았기 네. 때문에 네네네. 2020년 20대 네.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박빙이다. 네. 뭐 여전히 지역색이 강하구나. 뭐 이 정도. 네. 정권이 교체는 됐구나. 네네. 큰 줄기들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정권이 교체됐다. 보시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네네. 48.6%를 득표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정권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다. 거기에 일단 의의를 둘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간발의 차이였다. 네. 근데 그것도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2위이자 지금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은 네. 47.8%. 그래서 0.8%포인트 격차로 졌어요. 1%도 아닌 거죠. 네. 이거 또 얘기해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단일화가 없었더라면 이겼을까? 그런 것들. 안철수 씨 네. 하고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네네. 또 반대로 보면 심상정 씨가 민주당의 이재명 씨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것,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색. 네. 네. 전라도 지역의 네. 민주당의 차이가 압도적인 너무 많이 득표. 나네, 진짜로. 85% 가까이 되네요. 네. 사실 뭐. 그리고 대구, 경북, 네. 거기도 반대로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좀 70% 이상으로 네. 지지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나온 결과라 저거에 대해서 왜 이렇다라는 얘기보다는 네네네. 저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뭔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사건들이 좀 또 생기지 않을까? 막 뭐 수사안에 만에 뭐 이런 얘기들, 뭐 늘 그랬듯이 그런 얘기들과 뭐 지금 뭐 해온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네.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네네. 현 정권이 일단은 새로운 정권 창출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좀 책임론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로 네. 현 정권에 대한 판단을 또 일부 할 수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 심판, 생각, 뭐 이런 것들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 두 번째 주제로 연결되는데, 네. 그러기엔 너무 박빙이었다. 그쵸. 이게 지난번 대선하고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네. 뭔가 넘어갈랑 말랑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 느낌도 좀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네네. 이재명 씨가 될 것 같다. 네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됐어요. 그리고 안철수 씨에 대한 호감을 보였는데, 그러게요. 그 호감의 영향인지 단일화를 했던 윤석열 씨가 결과적으로 당선이 된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박빙의 결과가 물론 민주주의 그 자체의 약간의 약점이기도 하죠. 분열되는 거죠. 네. 두 개로 딱 쪼개져서 네.
하나 되지 못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거고. 그러게요. 지금 의회는 또 민주당이 많은데 그래서 뭐 반쪽짜리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선거 결과도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어서 이제 의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의 이제 힘싸움, 줄다리기 같은 것들이 벌어져서 이게 국정 운영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이번 한 번의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다른 당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권을 잡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당을 밀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수당의 대통령 후보를 밀어줘서 같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게 맞는 건지 잘 못하면 바꿔야 되는데 같이 못 바꾸죠. 그렇죠. 선거 같은 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뭐 선거를 같은 날에 한다라든가 임기를 조절해서 같은 날에 한다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 대통령제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촬영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투표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라고 푸틴을 뽑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도 하고 물론 역사적인 경험이 다르긴 하지만 독재를 노리게 되죠. 독재가 아니어도 재임 기간 동안에는 권력이 너무 크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정치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척은 많이 했지만 다 제자리로 돌아갔죠. 왜냐면 저걸 잡으면 내 삶이 인생이 피는데 거기 이권을 다 걸었는데 달린 이권들이 있고 권력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의 정치권한테서 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운동 기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안철수 씨하고 단일화를 이룬 윤석열 씨 그리고 심상정, 그러니까 정당의 성향상 조금 가깝다고 보여지는 심상정과 이재명의 단일화는 없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 후보들의 어떤 그 마음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보였고 심상정 후보의 어떤 굳은 결이나 고집이 있으신 것 같고 또 뭐 그런 것만 좀 보여집니다. 좀 되게 극적으로 단일화를 했으니까 얼마나 정권 교체를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들은 생각은 일단 후보들의 스탠스 혹은 위치 뭐라 그럴까요? 적합한 단어가 저 후보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심상정 씨하고 안철수 씨는 그 자체 혼자로는 완주를 해도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심상정 씨가 봤을 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을 거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심상정 씨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씨를 지지해도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될 건 알지만 좀 완주를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굉장히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얻을 게 없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나왔던 걸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재명 씨가 해도 그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민주당과 정의당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반면에 안철수 씨는 혼자는 안 되는데 말한 것처럼 윤석열 씨랑 했을 때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예쁘게만 생각하면 정권 교체다. 지금 문제가 많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을 더 볼 수 없다라는 걸 얻었고 결과적으로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에 지금 인수위 네네. 원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정치적 입지를 더 늘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는 민주당이랑 그렇게 한번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이제 국민의힘이랑 손을 잡은 게 돼버렸는데 거기까지 뭐 비판을 하기에는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더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석열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윤석열 씨가 대선 주자가 된 거는 조국과 관련해서죠. 네. 그래서 지금 조국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수사에 대해서 정권의 입김에 굴하지 않았죠. 네네. 그래서 온갖 핍박을 받다가 쫓겨나고, 이대로면 그냥 공무원 끝이고 더 이상 어려워지겠죠. 계속 민주당 정권이 지속되는 한. 근데 다 죽어가던 국민의힘이 줍줍한 거죠. 윤석열 씨가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었으면 최고의 시나리오이지 않았나. 기존에 이미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된 국민의힘과 이번 정권의 그 조국 이슈를 포함한 모든 말도 안 되는 걸 통해서 기존의 두 거대 정당이 저 정도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었던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으로 등을 들어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둘 다 살려낸 결과가 돼버린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이 지긴 했지만 저렇게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비극이죠. 그렇죠. 새로운 대안이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쵸. 근데 윤석열 씨로서는 지금 최선의 결과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져버리면 지금 선거 과정에서도 뭐 가족들 비롯한 온갖 공격을 받았는데 그게 실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번에 지면 아마 다시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이렇게 싹을 잘라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씨는 일단 몰릴 때까지 몰린 상황이지 않았나. 일단 정치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부터. 그래서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지 않았나.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안철수 씨나 심상정 씨나 이길 가능성도 없지만 이겨야만 막말로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둘은 뭐 그렇게 지내왔는데 윤석열 씨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훨씬 더 건게 많은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씨는 까고 보니 정말 문제가 더 많더라. 알던 사람들은 위험하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 반면에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의 카리스마, 팬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선거 과정에서 뭐 가족한테 한 막말들과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선거를 하면 할수록 위험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재명이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하면서 이 선거에 지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달랐지만 종국에는 둘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 선거에 지면 다 끝난다라는 양쪽 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건 후보의 사정이고 정당의 사정이 안 좋아야 정상인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과 높은 득표율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악의 정당들과 끝까지 몰린 사람들의 결합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비극이라고 봐요. 이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더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색, 지역주의를 좀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전라도 쪽에서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어요. 일단 역사적으로 호남 홀대론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지금 위정자들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지금 한국의 교육 수준, 경제력,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접근성들을 생각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해요. 국민들의 힘으로, 전라도 국민들의 힘으로, 대구 경북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슬퍼요. 정치권 욕하기는 쉬운데 국민들을 스스로 뒤돌아보고 이게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면 마음이 아프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좁게 생각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극복해야 되는 걸 생각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역 격차를 유발하고 유지해서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려는 왼쪽 오른쪽의 모든 사람들을 비웃고 때리고 쫓아내고 경멸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들의 이권에 줄 서고 아부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정치권만 욕하기도 쉽지가 않죠. 네, 지금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저희가 생각한 몇몇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즐겁지 않은 선거다. 없어져야 될 두 정당이 더욱 공고히 자리를 잡는 결과가 나왔다.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저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 자리에 두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정치가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분야,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도 해봤는데 아니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축구를 해도 국가대표 축구 감독으로 이 사람도 써보고 저 사람도 써보고 안 됐는데 안 되면 해외에서라도 데려오는 것처럼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가짓수를 더 늘리고 내 이권하고 멀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에 대한 생각은 왜 이럴까? 왜 다 없어져 마땅한 애들, 촛불 들어서 쫓아오는 애들, 그런 애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졌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느낌,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고. 왜 우리는 정치에 관해서는 이렇게 좋은 얘기로는 관대한가? 나쁜 말로는 무관심한가? 이권이 달려있어서? 저는 이권이 달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냥 자기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정치권하고 얼마나 이권이 걸려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정치권에 무관심한가? 정치에 대한 생각이 위급하게 느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냐. 국민의힘이지만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람이니까 또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긴 시간이 있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경험을 전쟁 이후에 계속 좋아지기만 했죠. 경제적으로.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물인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그 경제의 발전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눈가림 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데, 그 시간 하나가, 그 중요한 시간이 대한민국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빚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한국의 인구가, 그 시간이 한국의 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프로젝트와 같은 정치 개혁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선 결과로는 아직 멀지 않았나, 한국에서는 너무 이른 얘기가 아닌가라는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라면 이순신 프로젝트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당이 더 좋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구조를 바꿔나갈까. 아까 잠깐 대통령제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산업구조하고 교육,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정치 세력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0년 20대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